더 지체하지 말고 뭐 가속도는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로 하고 이 정도로 접어두고 모멘텀으로 다시 넘어갑시다. 이것도 뭐 뉴턴이안 버전에서는 우리가 표현을 아주 지극히 잘 알고 있고요. 그러면 저거를 상대론으로 끌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가장 머리를 덜 쓰고 쉽게 하는 방법은 뉴턴 버전에서 P가 벡터였고 B가 벡터였고 M은 스칼라였잖아요. 그럼 고스란히 P를 4차원 벡터로 바꾸고 M은 일단 스칼라라고 놔두고 U는 그러니까 B는 아까 속도 벡터를 4차원으로 만든 걸 이미 했으니까 B를 U로 바꾸고 이걸 뭐 굳이 다시 쓰자면 M 곱하기 D 타우 분의 DXA로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요. 그래서 이미 답을 찾았는데 뭐 여기서 약간 좀 굳이 신경을 쓰자면 강조할 포인트 하나는 우리가 지금 M이 스칼라라고 가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어요. 근데 뭐 이게 대단히 이상한 가정은 아닌 것이 분명히 뉴턴 역학에서 스칼라였고요. 그러니까 로테이션에 대해서 스칼라였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갈릴레오 버전의 상대론 얘기를 하면서 갈릴레오 버전의 상대론에서 서로 다른 관성계가 질량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본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갈릴레오의 상대론은 이 아인슈타인 상대론의 어떤 그 속도가 되게 작을 때의 근사 기술 방식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냥 아인슈타인 상대론이 매스를 스칼라로 끌어안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 뭐 자연스러운 확장이라고요. 물론 최종 결론은 이제 이론을 잘 전개한 다음에 뭐 다른 실험 좀 많이 달라 보이는 실험이랑도 확인을 하고 그런 거겠지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슈는 아까 속도도 이제 그 성분이 하나 늘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뭐 늘어났다고 보기 그러니까 그 새로 늘어난 컴포넌트가 다른 세 개랑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질량이 스칼라인 이상 그러니까 속도 성분이 늘어났으면 모멘텀의 성분도 하나 늘어나긴 늘어난 건데요. 그럼 저 늘어난 새로운 성분의 뭐 물리적인 의미를 논해 볼 수가 있겠잖아요. 그러니까 앞에 세 개 성분은 그냥 뉴턴 역학에서 고스란히 물려받은 거라고 치고 그래서 새로 늘어난 컴포넌트, 즉 P0, 타임 컴포넌트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. 그리고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40명 넘는 학생들 중에 뭐 최소 절반 이상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뭔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. 뭐였죠? 모르는 척하지 말고. 에너지입니다. 예, 맞습니다. 에너지입니다. 이걸 왜 에너지라고 해석하는지 그 주장의 근거도 본 적이 있나요? 뭐, 그러니까 저 물리과 교과과정 기준으로 학부 2학년 때쯤 나오는 그 현대 물리의 기초인가 현대 물리의 이해인가 아무튼 그런 수업에 보면은 이제 나름 저걸 왜 에너지로 보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. 우리는 그 수준에 멈출 수 없고 좀 더 이렇게 고급 수준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초급 수준부터 고급 수준까지 여러 가지 논의 방식들이 있고요. 저는 그 중에 무려 4가지나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4가지를 다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그 중에 일부라도 할 생각인데요. 하나는 뭐냐면 그냥 일단 식을 적어 놓고요. 이게 이제 P0의 정의란 말이죠. 그거를 뉴턴 역학이랑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을 비교하는 건 늘 그러니까 종종 한 번씩 해보면 좋은 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. 뉴턴식으로 쓰자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근데 여기 B라는 거는 이제 그 전통적인 좌표계에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단위계에서는 B제곱을 C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값이 작단 말이죠.
그래서 저거를 저 b제곱에 대한 테일러 전개를 할 수가 있고, 예, 전개를 하면 m 더하기 2분의 1 m b제곱, 그 다음에 예, 8분의 3 m b제곱의 제곱, 잠시만요. 예, b제곱의 제곱 등등등 이렇게 나갈 수 있단 말이죠. 이거를 뭐 좀 전통적인 단위계로 돌아서면 mc제곱이고, 이건 2분의 1 mv제곱이고, 여기는 뭐 굳이 다시 쓰지 않고 중요한 포인트는 1 더하기 5 더 c제곱분의 b제곱 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데, 그래서 첫 번째 텀은 잘 모르겠으니까 잠시 넘어가고, 두 번째 텀은 많이 봤던 뉴턴 역학에서의 키네틱 에너지고, 세 번째 텀 이상은 이제 빛의 속도에 접근하면서 점차 중요성이 드러나겠지만 뉴턴 역학 리밋에서는 별로 많이 중요하지 않은 작은 상대론적인 보정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별로 안 이상하단 말이죠. 사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저 첫 번째 텀인데요. 뉴메리칸 값수로는 두 번째 텀보다 훨씬 큰데, 반면에 이제 물체의 운동에 의존하지 않고 값이 유지가 된다는 점에서 조금 중요성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을 텐데, 아무튼 저 첫 번째 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만 좀 뒤로 둔다면 이게 에너지라고 보는 거가 뭐 큰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. 두 번째 아규먼트 방식은 여러분들 중에 다수가 한 번쯤 봤을 만한 방식인데, 소위 F는 MA 방식인데요. 그 뉴턴 역학에서 저 1과 에너지, 그러니까 1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, 아니다, 죄송합니다. 1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에 관한 뭐 일종의 정리 같은 게 있는데, 그거의 상대론적인 버전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열심히 해서 뭐 그럭저럭 비슷하게 해요. 그래서 아규먼트를 나름 완성을 하는데, 이거는 아까 제가 그 교양서적 비판하던 맥락에서 봤을 때 뭐 틀렸다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. 뭐 이렇게 썩 마음에 드는 방식도 아니긴 해요. 왜냐하면 상대론을 공부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, 상대론 배울 정도 물리 내공이 쌓인 사람들은 더 이상 F나 MA는 안 쓰는 게 상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타협안으로 제가 이렇게 노트에다가 필기는 남겨두겠지만 여러분들 각자 읽어보시고 굳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방식보다 많은 책에서 조금씩 다루고 있는 저 F는 MA 방식보다 제가 좀 선호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, 그 중에 하나는 에너지 모멘텀 컨서베이션, 우리가 그 갈릴레오 버전의 상대론 할 때도 중요하게 다뤘던 거를 다시 한번 끌고 오는 건데요. 여기 지금 회색으로 등장한 이거 잘 보이게 색깔을 바꾸겠습니다. 이거 제가 오늘 강의 노트 준비하면서 새로 쓴 거 아니고요. 전에 그 갈릴레오 상대론 얘기할 때 미리 썼던 거를 진짜 고스란히 카피 앤 페이스트 한 건데, 카피 앤 페이스트 한 건데 기억날 거예요. 뉴턴 역학에서 어떤 콜리전 프로세스를 생각을 하면 뭐 왜 그런지 따지는 건 둘째 문제라고 놓더라도 충돌 전과 후에 에너지와 모멘텀이 보존이 된다는 게 뭐 실험적으로도 알려져 있고 이론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있는 건데, 갈릴레오의 상대론에서 보면은 이 에너지 모멘텀 컨서베이션 법칙이랑 그 다음에 그 질량이 갈릴레오 상대론 입장에서 스칼라라는 거, 그 다음에 질량과 운동량과 에너지가 갈릴레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어느 정도 믹싱이 생긴다는 거, 뭐 그런 걸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전에 했었는데,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취하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, 저 갈릴레오 변환이라는 거는 로렌스 변환의
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은, 속도가 작은 극한에서의 근사적인 표현인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이미 로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으니까 저 P0와 P1 편의상 두 개 컴포넌트만 놓고 로렌스 변환을 이렇게 쓴 다음에 저 B 값이 아주 작은 범위에서 B의 절대값이 아주 작은 영역에서 전개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저 앞에 오버홀로 붙은 그 분모의 루트 1-b제곱 있는 거는 그냥 1로 치환해도 오차가 크지 않을 거고요. 반면에 B의 리니어한 거는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저 갈릴레오 버전에서도 중요했던 거니까 그대로 끌고 가야 될 거고. 그래서 첫 번째 텀은 좀 다시 적으면 2 빼기 P 곱하기 B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작은 코렉션들이 있을 거고요. 이거는 살짝 다시 쓰면 P 빼기 B 하고 스몰 코렉션으로 볼 수 있고, 그래서 저 위에 적었던, 그러니까 처음부터 갈릴레오 상대론을 전개했을 때 봤던 텀들이 고스란히 등장들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정리하면 갈릴레오 상대론과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이 오차 범위 내에서 서로 일치하려고 하면 에너지라는 개념이 저 P0라는 그 모멘텀의 타임 성분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수집한 P0가 에너지인 이유의 세 번째 아규먼트였고, 마지막 아규먼트는 이게 사실 이제 제일 바람직한 물리를 제대로 전공한 사람들이 취할 가장 바람직한 그리고 심도 깊은 이해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, 라그랑주안과 해밀토니안을 이용을 하는 건데, 이거는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.